이제 대리 삼명관계에서 두 번째 관계, 대리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한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고 논점은 세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논점이 현명입니다. 현명. 자, 현명의 의. 현명이라 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의사표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됩니다. 표시하는 것.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고, 이때 본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 법률행위 효과가,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간다 하는 소리예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권리와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명을 하면은 그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나와 있어. 114조에. 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했어요. 현명을 해서 한 의사표시.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식, 현명의 방식인데 민법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만 요구하고 있지 어떻게 하라라고 방식을 제시하진 않아요. 방식에 제한을 두지도 않아요. 분료식이에요. 특별한 방식에 제한은 없고 분료식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로 방식이 뭐 이런 건데요. 갑을 대리해서 의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갑 대리인 의리라고 쓰는 거예요. 갑 대리인 의는 뭐냐? 본인의 이름을 적고 그다음 자기는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기 이름을 적는 거야. 홍길동의 대리인 임꺽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효과는 을에게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갑에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꼭 하라고 정해놓은 방식은 없어. 민법에 보다시피. 그래서 대리인 을 자격과 자기 이름을 빼버리고 바로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 본인 이름 적고 수진이 같으면 삼촌 이름만 적는 거지. 매도인 안에. 그리고 삼촌이 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한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약을 하면 갑에게 효과가 생기는데 현명을 하지 않았어. 현명하지 않은 게 이렇게 했다는 거지. 사고 친 거죠, 이건요. 이거는 본인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갑의 이름도 없고 대리인 앞에 자기 이름 앞에 대리인 자격 표시도 없어서 상대방이 볼 때는 영락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을로 보이는 거예요. 현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현명하지 않은 경우. 현명했을 때는 114조, 현명하지 않으면 115조예요. 제목을 보시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뭔 행위? 현명하지 않은 행위. 현명하지 않으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나 보이시죠? 그러나 보이니까 둘로 나눠지겠네. 원칙과 예외. 그러나 앞에는 뭐죠? 원칙. 뒤에는 예외. 먼저 원칙부터 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가 누군데? 대리인이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다란 말은 대리인에게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소리. 대리인에게 효과가 생겨서 대리인이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그러나 예외. 상대방이 얘가 대리인으로서 이 계약을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 115조의 전조가 114조죠. 제1항이 이거예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현명이 된 것처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이렇게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는 경우는 상대방이 뭐 했을 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본인이 표시된 대로 대리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닌 경우죠. 안 경우도 아니고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아닌 거 뭐예요? 선이 무과실인 경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이름만 떡하니 적어놨는데도 상대방이 얘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위임장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병에게 갑이 써준 위임장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하기 전에 본인 갑이 써준 위임장을 보여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 위임장을 읽은 상대방으로서는 얘가 계약을 대리인으로서 이 계약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안 거잖아요.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설령 실수를 해가지고 을로만 적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과는 누구에게 생긴다? 갑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위임장을 읽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여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자, 1번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근데 을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했어요. 계약서를 상상해 보세요. 갑의 이름만 적혀 있고 갑이 준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다.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리인 자격 표시하고 대리인 이름은 반드시 나올 필요는 없다는, 본인 이름으로 바로 해도 된다는 거죠. 현명이 된 거고. 그다음에 갑의 대리인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누구 이름으로 계약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의 을의 이름으로. 이랬을 때라도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이때 누구를 위한 것? 을을 위한 것,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매수인으로 표시했어요. 현명하지 않았다. 이때 을이 한 의사표시는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여기까지 거의 다 맞는데 뭐라고 돼 있나요? 추정한다라고 돼 있네. 자, 추정한다 하고 본다 하고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추정은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면 깨어질 수도 있는 게 추정이라면, 본다 또는 간주한다는 것은 반대 사실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추정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본다 또는 간주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대리인 을이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갑의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했어요. 상대방은 위임장을 읽었어요. 얘가 대리인의 사실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이미. 그랬는데 계약서에는 정작 을의 이름만 기재를 한 거죠. 계약서만 보면 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임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거다? 이 계약은 갑을 위한 거죠. 그래서 갑을 대리하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예요, 있다예요? 있다고 해야죠. 저 경우는요. 됐어요. 이런 거 맞추시면 돼요. 이 정도 수준을 맞추시면 여기 얘기는 끝난 거예요. 현명 얘기는. 더 복잡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으로 갈게요. 여기까지 현명. 자, 대리행의 두 번째 논점이 뭐죠? 저 보세요. 하자. 대리행의 하자 논점이에요. 하자.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특정한 법률기를 위임한 경우, 특별한 경우하고 일반적인 경우인데 특정한 법률기를 위임한 경우 이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30년 넘게. 그러니까 안 내나 봐요. 우리 시험에는요. 뭐 그 정도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안 내나 봐요. 그래서 이건 빼버리고 일단 진행합니다. 나중에 한번 언제 뭐 기회 되면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요거는. 그래서 여기 관계된 조문은 116조예요. 대리행위 하자에 관한 조문 116조. 저기 1항만 소개돼 있죠. 여기 1항 뒤에 뭐도 있을까? 1항이 있으니까 2항도 있는데 1항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2항이 특정한 법률을 위임한 경우인데 2항은 지금 배우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나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다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다. 알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악의.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사표시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죠.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의 표준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의 흠결이라는 용어를 한번 배우셨어? 흠결은 없단 소리예요. 뭐가 없단 소리죠? 의사가 없다. 뭐만 있고 표시만 있고. 표시만 있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의사의 흠결은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비허착. 비허착의 공통점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표시 행위하고 걸맞는 의사가 흠결되어 있는 경우죠. 비허착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은 의사하고 표시는 뭐 하는 거죠? 일치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지. 저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지. 한번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 배웠으니까 한번 머릿속에 끄집어내 보세요. 비진의 표시로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은? 유효지.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지. 통정 허위 표시로 가장행위 하게 되면 가짜로 계약하면 언제나 무효지. 착오에 빠져서 계약하게 되면요. 취소할 수 있지. 사기 강박당했으면요. 취소할 수 있지.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계약의 효과에. 그 다음에 뭐 뭘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또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누구 표준이 아니고 본인 표준이 아니에요. 왜요?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대리인이 하니까 당연히 대리인 표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주의하실 게 있어요. 표준은 대리인인데 기준이 되는 사람은 대리인인데 그로 인한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야. 대리 행위이기 때문에 효과는 본인에게, 기준은 대리인.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대리의 삼명관계에서요. 갑이 삼촌이 수진이에게 이 집 좀 팔아달라고 진짜로 시켰어. 진의로. 뻥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4차원 수진이가 비진의 표시를 했네. 진의 없이 매매를 해버렸네. 그럼 이 매도인 측은 진의로 봐야 돼? 비진의 표시로 봐야 돼? 비진의 표시지. 누구 기준이니까? 대리인 기준. 본인 표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은 진의로 시켰다 하더라도, 대리권 줬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비진의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본인의 진의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뭐로 처리된다? 무효 처리된다는 거죠.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하라고 시켰는데 상대방한테 속았어. 근데 본인은 속지 않았지. 본인은 상대방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대리인이 속은 거야. 계약하면서 이 상대방한테. 그럼 이쪽은 속은 거로 봐야 돼? 속지 않은 거로 봐야 돼? 속은 거죠. 누구 기준이죠? 대리인 기준이니까 속은 거야. 속았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 근데 그 효과가 수진이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고.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생기는 거지. 취소를 하는 행위는 계약을 처분하는 행위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혹시 수진이가 사기를 깨닫고 취소하고 싶으면 삼촌한테 뭘 받아야 되죠? 특별 수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준은 누구 기준이고 대리인 기준,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그런 식인 거야. 그럼 제가 더 이상 연습을 안 시켜드려도 얘는 뭔가를 몰랐어. 얘는 알았어. 그 모르는 거로 봐야 돼? 안 거로 봐야 돼? 모르는 거야. 무조건 다 누구 기준이야?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중매매 시 적극가담 여부도 누구 기준일까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이중매매 시 적극가담. 대리인 기준입니다. 이거 22페이지 얘기인데 반사적 이중매매. 반사적 이중매매가 뭐예요? 지금 갑이 1 매수인을 배신하고 2 매매를 하는데 그 배신 행위에 병이 뭐 했을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이 매매 계약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되는 거죠? 그럼 이 등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등기돼서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2 매수인 병이 직접 매수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대리인 아까 그거 김모 씨 걔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이 대리인을 통해서 집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가서 딱 보니까 갑이 못 팝니다. 이미 팔렸습니다라고 일매매 사실을 말해주고 안 팔겠다 그랬는데 이 정이 계속 쟤를 꼬셨어.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요. 돈 더 드릴게. 계속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배신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 얘가 적극 가담했다고. 근데 본인은 그 사정을 전혀 몰라. 선이야. 시키지도 않았어. 그렇게 하라고. 그럼 이거 반사적 계약인가요? 아닌가요? 반사적 계약이라는 거죠. 여기에 반사회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행위를 하고 있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2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매수한 경우 적극 가담 여부도 누구 기준?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본인은 그러한 사정을 야기한 바 없어. 알지도 못했고 그래도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대리인 기준이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폭리행위. 우리 지지난주인가 배웠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피해 당사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되죠. 그때도 궁박, 경솔, 무경험은 사실은 다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은데? 대리인. 근데 여기는 살짝 구별이 돼요. 궁박은, 여기서 말하는 궁박은 경제적 궁박인데 궁박은 본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경솔, 무경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대리인 기준이고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이게 불공정한 법률이잖아. 평소 어리석은 자가 이 쓰레기한테 당해가지고 8분의 1 가격으로 집을 팔아가지고 계약이 불공정하다, 폭리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던 사건. 이게 무효가 되려면 피해 당사자는 뭐 이 셋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직접 판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팔았다면 이거지.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이게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려면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나눠가지고요. 일단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고 있는 거니까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었는지는 누구 기준이고? 대리인 기준이고. 그 다음에 돈이 몹시 급하게 필요한 사정. 돈이 몹시 급하게 필요해서 팔았다? 그거는 대리인 사정이에요? 본인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궁박한 사정은 누구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특별하죠. 요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야 그냥.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문제 연습해보면.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31페이지 하자. 대리인 하자. 1번. 갑이 대리인을 통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때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이 뭐라고 여러분들? 비허착. 그 다음에 혹은 사기강박. 저건 의사 표시에 뭐가 있는 거죠? 하자.
그다음에 걔들은 대리인은 표준으로 결정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리인 표준 결정하고 어느 사정의 지가 뭔데 지가 알았다. 부지는요 몰랐다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 악이 얘는요 선이 부지로 인해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기도 하죠. 선이 악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것들 유무는 본인의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뒤가 틀렸네. 여기도 갑이 들어오면 안 되고 누가 들어와야 돼? 모든 건 다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리 행위에 있어서 이게 진인지 진이가 아닌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임의 대리인이에요. 수진이. 법정 대리인 아니고 임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갑을 대리해서. 근데 대리인이 상대방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대리인이 속은 거야. 근데 본인은 안 속았거든 직접. 그래도 하자가 있어 없어 이 계약은요. 누구 기준인데? 대리인 기준이니까. 그러면 취소권이 생기는데 취소권은 임의 대리인 을에게 생길 수는 없고 누구에게? 본인에게. 따라서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네. 맞죠? 여기 틀린 지분 만들기 쉽는데 갑 대신에 뭐 넣어버리면 틀리죠? 을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을은 취소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을은 속기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취소권은 갑에게 생기고. 을이 취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보세요. 갑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받고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3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임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서 갑을 대리하여 병소유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했어요. 자, 글을 잘 해독해 보세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갑을 대리하여 병소유 부동산을 이중 매수한 거야. 그럼 이중으로 매도한 사람이 누구죠? 저 중에서? 이중 매도인은? 이중 매도인. 병. 그쵸? 병. 제1 매수인은? 제1 매수인 여기 안 나와 있죠? 자, 글자 집중해서 해석해 보세요. 제1 매수는 없잖아 지금. 다시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신행위, 병의 배임행위니까 병이 누구를 배신한 건데? 1매수인을 1매수인을 배신하고 이중매매 한 거니까. 근데 1매수인이 나와 있지는 않아 지금. 이해되세요? 이중매매 적극 가담해서 갑을 대리해서 병소유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병이 이중매도인이고 제1매수인이 누군지 안 나와 있고 제2매수인이 누구예요? 갑이야. 근데 갑이 직접 샀어요? 대리인을 통해 샀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매매, 여기 2매매 이런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1매수인을 배신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매매가 되었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제가 이중매도인이 누구예요? 물어본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중매도인, 매수인 말고 이중매도인은 누구죠? 병. 제1매수인은 없고 여기 안 나와 있고 문장 속에 제2매수인 누구야? 제2매수인. 갑이라 그래야 돼? 을로 해야 돼? 갑이라 해야 돼? 을은 매수인 아니에요? 을은 누구예요? 매수인의 대리인인 거야. 매수인은 병이에요. 갑이에요. 그렇죠? 갑이에요. 됐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 근데 갑을 대리해서 병소유 부동산 이중을 매수했다는 것은 지금 이 대리인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는 소리네. 그쵸? 근데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이야. 그러니까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렇게 가담했다는 사실을 갑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이게 반사적 계약인지 아닌지는 누구 기준이니까? 대리인 기준이니까 반사적 계약인 거네. 그러면 선의의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나 없나? 없죠. 없다는 거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 대리인이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해서 사왔으면 본인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어요. 자, 법정 대리인인가요? 임의 대리인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여했다고 돼 있잖아. 임의 대리인.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인지가 문제가 된 거지. 그랬을 때 매도인 측의 공박, 경솔, 무경험 및 공박 상태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때는 이제 분리를 시켜서 공박만큼은 누구 기준?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뭐 몇 번 연습하면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가지고 더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 다 풀고 있잖아요. 더 깊이 있는 다음 라운드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계속 연습해서 맞춰보라는 건데 계속 못 맞추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행위에 있어서 뭐야? 능력. 세 번째 논점입니다. 능력. 근데 보통 여러분들 계약할 때 필요한 능력이 세 가지 능력 아닌가요? 말해봐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근데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어. 그 얘기하면 무슨 호로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빼버리고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만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대리인 얘가 수진이가 계약을 하는 거니까 계약할 때 저렇게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의사 능력은 필요할까? 계약할 때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는 의사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 하면요, 뭐 만취 상태, 그러면 대리행위라 하더라도 뭐다? 무효다. 멀쩡한 상태에서 계약해야 돼.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계약하면요, 제가 대리인이 된 거예요. 만취 상태에서 술집 계산서 알고 사인해버렸어, 계약서에. 이 계약이 본인에게 효과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당연히 계약 무효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리는 적어도 의사 능력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행위 능력요. 행위 능력은 필요가 있나 없나? 없다고 그러잖아.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라고 117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으시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할 때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요합니다. 행위 능력 없는 제한 능력자가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대리인은 필요 없다네. 저 대리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대리해서 대리행위를 할 때는 이 말이에요. 대리행위를 할 때는 뭐만 있으면 되고 뭐는 필요 없습니다.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누구여도 됩니다. 제한능력자여도 됩니다. 미PP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네. 대리행위는 누가 했다 하더라도,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유로 내세워서 뭐 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의사능력은 있으면서 제한능력자인 거 적당하게 고등학생이지. 미성년자. 한 18세, 17세. 수영이. 얘 정도면은 이건 있어 없어 이거는요.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 이건 있지. 뭐가 없죠 지금은요? 행력이 없는 제한능력자죠. 얘도 괜찮다라는 소리죠. 얘도 괜찮죠? 그래서 삼촌이 얘한테 대리권을 준 거지. 그래서 얘 수영이가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거 삼촌 대리해서 괜찮다는 소리죠. 그럼 나중에 가서 삼촌이 내 대리인이 계약한 대리인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나 이거 계약 취소하랍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얘도 스스로도 안 됩니다. 그럼 얘 부모 있죠, 부모. 혹시 미성년자가 단독 계약한 거 부모가 취소할 수 있는 것도 배우셨잖아요. 얘 부모도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안 돼. 아무도 못 해. 아니 그러면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좀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의 그 취지가, 그 이상이 여기선 단념이 된 건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수영이가 미성년자라는 걸 이유로 취소를 못하게 해도 수영이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효과는 누구에게 생기는 거죠? 본인에게 생기니까 피해를 봐도 누가 보는 거죠? 본인이 보는 거고, 본인은 피해를 봐도 싸지. 제가 그런 사람의 대리권을 줬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도 좀 더 아셔야 되는데, 수영이 집 한 채 있거든 따로. 자기도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 요 집을 팔아요. 팔았어 저 여자한테. 요거를 팔을 때 이 매매 계약할 때는 이 매매 계약할 때하고 다르게 하지 않을까요? 이 매매 계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 갑의 이름으로 한 뭐죠? 대리행위고.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할 때 행위력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건 자기 집 파는 거니까 삼촌 이름으로 팔까요? 자기 이름으로 팔까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닌 거야. 117조가 적용될 사안이 아닌 거야. 이거 팔 때, 자기 집 팔 때는 부모님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안 받고 혼자 팔았으면 이 계약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나 없나? 얘 부모님도 나서서 취소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근데 뭐야 이게? 왜 이 집을 팔을 때는 취소를 못하고 이 집을 팔 때는 취소할 수 있냐? 이거는 무슨 행위니까? 대리행위니까 제한능력자가 해도 상관없지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일반적인 법률이니까 행위능력자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논리를 이해하셨다면 요 수영이가 삼촌한테 대리권 수여받기 전에 원인된 관계로서 위임계약 맺은 거 있어 없어? 취소 가능하다는 건데 위임계약 맺었잖아요. 요 위임계약은 그 성질이 여기 1번 매매하고 닮았어, 2번 매매하고 닮았어. 한번 봐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이거지, 위임계약을. 삼촌을 대리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위임계약. 삼촌이 팔아달라 그러면 팔아주면 뭐 사줄 건데 삼촌 해가지고 계약하는 거.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임계약은 1번하고 이퀄이에요. 2번하고 같은 거야. 2번하고 똑같은 거지.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성년자가 삼촌하고 위임계약한 부분은 문제 삼아서 취소시켜버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 뭔 말인지? 그렇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돌려보셔야 돼. 돌려보셔서 얘기를 해봐야 돼. 이해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해보는 거야. 저게 뭔 말인지. 자기한테 설명을 해보는 거지. 설명하려면 자기가 알아야지 설명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 조문은 대리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이지 본인과 대리인 사이 내부적 위임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리인의 능력. 1번.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나? 의사 능력은 필요하지 않나요? 의사 능력자임을 요합니다. X. 의사 능력이 없는 그 아까 만취 상태에서 한 그 대리인이 한 대리인은 무효죠. 무효. 아직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구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11월, 12월 과정 거기. 1월 달에 처음 조인하신 분들은 모르시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없으시죠?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2번. 미성년자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괜찮나요? 미성년자도? 대리행위 할 때는? 너무 의사능력이 없을 정도로 미성년자면 안 되겠지만 저기서 뭐 그런 건 전제로 하지 않은 거니까 갑은 을이 제한력자라는 걸 이유로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없어요. 없어. 아무도 못해요. 저거는 취소를. 제한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 제한력자인 대리인 아까 그 수용이를 떠올리면 돼. 고등학생 18세. 법정 대리인은 누군데? 걔 엄마 아빠 동의 없이 삼촌을 대리하는 대리행위를 했다 이거지.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 해도 돼, 안 돼? 되죠. 상관없지. 그랬을 때 법정 대리 부모님이 나서서 이거 우리 애 어려요. 고등학생이에요. 이 계약 취소할래요? 라고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계약 취소 못해도 자기 아이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 그러니까 취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제한력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을이 누구죠? 수영이잖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고등학생한테 집 팔아줄래? 팔아주면 삼촌이 좋은 거 사줄게 해가지고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이럴 때 을은 제한력자임을 이유로 본인하고 한 위임계약은 취소시켜버릴 수 있어, 없어요? 그건 가능하죠. 할 수 있지만 을이 한 대리행위는요. 상대방하고 한 매매계약 이런 거 본인 이름으로 한 그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잖아.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이해되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리행위는 좀 다 끝났어요. 현명하자 능력. 그 다음 목차 대리효과입니다. 대리효과. 대리효과는 대리행위에서 생긴 효과는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다? 본인에게 돌아가. 본인에게.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법률행위를 했으면 대리행위를 했으면 법률행위 자체의 효과. 법률행위 자체의 효과도 본인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도 다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법률행위 자체의 효과가 뭐냐? 이 법률행위를 매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 자체의 효과가 뭐죠, 여러분들?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생기고 돈을 받을 권리 생기는 거 있죠. 그거의 계약 자체의 효과죠. 그게 누구에게 생기는 거야? 본인에게 생기는 거죠. 대리인에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다가 생기는 부차적인 효과 이런 것들요. 부수적 효과는 이런 것들이에요. 취소권, 해제권 뭐 이런 것들. 자, 매매 계약 하다가 사기당하면 뭐 생기죠? 여러분 계약을 취소할 권리.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면 계약을 뭐 할 권리? 해제할 권리. 해제를 시켜버리면 뭐 하죠? 원상회복 청구권. 그럼 나도 원상회복도 해줘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거나. 또 우리 측에서 채무불이행했으면 상대방이 뭐 해줘야 되죠? 손해배상. 근데 이런 것들은 매매 계약이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매 계약은 이걸 가지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것들은 계약을 하다가 생기는 무슨 효과죠? 부수적인 효과인데 저거든 이거든 다 누구에게 생기는 거다? 본인에게. 그럼 대리인에게 생기는 건 뭐냐? 없어요, 하나도. 대리인에게는 하나도 생기지 않지. 대리행위 자체의 효과로서는 아무것도 안 생기지. 특히 이거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원상회복도 누가 해야 되는 거다? 해제가 되면 본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본인이다. 본인이다. 이거 뭔지 들어보세요. 갑이 병과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해요. 자기 별하고 상대방 핫하고 바꾸기로 교환 계약을 해요. 그래서 갑이 대리인한테 야 이거 병 갖다 줘 하고 별을 줬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 내 심장 갑 갖다 줘요. 라고 줬어요. 그리고 갖고 튀었어요, 얘가. 갖고 튀어서 사라졌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병원 자기 건 이행했어, 안 했어? 줄 건 줬어, 안 줬어? 근데 받은 거 있어, 없어? 이거 뭐죠? 채무? 불이행이지. 그래서 얘가 열받아서 계약을 뭐 했을까요? 해지한다 그랬어. 쟤한테 해지한다 그랬어. 얘는 도망갔잖아, 지금. 해지하면 계약은 엎어진 거지.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각 당사자 뭐 해줘야죠? 원상 회복. 그 원상 회복은 근데 얘가 받은 게 있나 없나? 없어. 다 갖췄는데. 그래도 본인이 원상 회복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판례가 그거예요. 대리인에서 체결된 계약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서 해제되었을 때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급부로 인도받지 못했어. 하나도 안 갖다 주고 다 갖고 튀었다니까, 대리인이.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은 얼마나 억울해요. 받은 거 없는데 내놔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니들끼리 사정이고, 그 다음에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다 모든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대리인의 기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엄청 억울하지. 그래도 본인 네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원상회복하고 네가 그 저기 사라진 대리인을 잡아 족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잡으러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모든 효과는 다 누구한테 생기는 거다? 본인에게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면 대리 효과.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이미 대리인이네. 자,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대. 저거 뭐라 그래? 현명. 그래가지고 X토지에 대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받았대. 대금 받을 권한이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대리인들은요. 받았지. 근데 아직 갑에게 전달을 안 해줬대. 그래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본인은 받은 거죠. 대리인이 받았으면 받은 거죠. 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인해서 소멸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죠. 저 돈을 갖고 튀어도 돈 준 거야, 안 준 거야? 상대방은요. 준 거죠. 그럼 저기 대리인이 원래부터 계약할 때부터 돈 받으면 튀어야지. 그 생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아까 우리 배웠어요. 이게 대리권을 뭐 한 거예요, 얘가. 대리권을 남용한 거죠. 무슨 대리행위야 이게? 배임적 대리행위.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일단은 유권대리니까 본인은 책임을 지는 게 원칙. 근데 상대방이 내 돈 주면 얘가 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매매 계약 무효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대리권 남용 이론이었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병의 채무 불이행이 뭘까요? 병이 대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계약 해제권이 생기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을은 해제할 수가 없지. 왜? 을은 무슨 대리인이죠? 대리권 수여받은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해지권이 없죠. 특별수권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병이 매매 계약을 해제시켰어요. 병이 해제를 했어요. 누가 채무 불이행한 걸까? 어느 측에서? 갑 측에서. 매도인 측에서. 해제를 했을 때 그럼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서로 부담하는 거래. 을 빼고 갑과 병이. 맞나요? 맞죠. 갑과 병이 부담한다. 갑은 병에게 원상회복, 병은 갑에게 원상회복. 맞죠? 어떤 분들은 이거 병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병도 자기가 계약을 해야지하면 자기는 원상회복 안 해. 자기도 해야 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 계약을 엎었으니까 자기도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돼. 그래서 갑과 병이 부담한다는 것은 갑과 병이 서로 부담한다 그 소리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는 갑 측에서 뭐 했기 때문에 채무 분리. 그럼 해제권만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손해배상 의무는 병은 을을 붙잡고 대리인을 붙잡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도 누구한테 생기는 거죠? 갑에게 생기는 거야. 갑을 붙잡고 해야지. 을에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무슨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계속 일관성 있게 누구에게 생기는 거다.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생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리의 사명관계는 다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 목차 복대리로 갈게요. 복대리. 복대리. 자, 복대리는 우리 11월, 12월 때는 그때는 안 했었는데 복대리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대리 의와 성질, 복임권 뭐 이런 것들 중에 있는데 자, 복대리가 뭐냐? 복자는 어게인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복자죠. 다시 복자야. 반복하다 할 때 복자. 대리인이 그 권한, 자신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리의 3명관계 할 때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 3명이 등장했다면 복대리인이 끼었으니까 한 명 더 나와서 총 4명이 등장한 거예요. 요 수진이는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 엄마는요? 아이의 엄마는 법정 대리인. 근데 수진이가 삼촌한테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받았는데 자신이 없네. 가방이 탐이 나가지고 덜컥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자신 없고 덜덜 떨려요. 자기는 너무 이제 갓 시험 붙었으니까 잘 못하는 거지. 근데 준석이는 몇 해 전에 붙어가지고 엄청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얘한테 시키는 거야. 준석아, 삼촌이 나한테 집 팔아달라고 시켰는데 네가 좀 팔아주라. 나 자신 없다. 대신 삼촌이 팔아주면 샤넬 사준다 그랬는데 그거 받으면 팔아가지고 네 30% 줄게. 그래가지고 준석이한테 다시 대리권 주는 거야. 준석이가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다음 애 엄마는 아이의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그냥 법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아이는 사랑은 하는데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의 아이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젬병이야. 자기가 팔면은 아이한테 뭐 피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준석 씨 가서 우리 아이를 대리해서 이 집 좀 멋지게 좀 팔아줘요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한 명 더 선임하는 거 이렇게 뽑는 거야. 선임을 한다는 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뽑는 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은요. 근데 이 복대리 누구 대리인이냐면은 수진이 대리인이 아니고 엄마 대리인이 아니에요. 우리 삼촌 대리인이고 아이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준석이는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될까? 본인 갑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누가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인? 을이 선임하는 갑의 대리인. 을이 선임하는 갑의 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얘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생겨요? 대리인에게 생겨요? 본인에게 생겨요? 본인에게 생겨요. 얘는 본인의 대리인이고 얘들은 누구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얘가 한 명 더 선임하면 제복 대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도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대리인의 대리인 제도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 대리인. 이 복대리인의 병의 성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1, 2, 3, 4. 요 1, 2, 3, 4하고 위에 여기 의에 나와 있는 1, 2, 3, 4하고 매칭이 되는데 첫 번째 복대리권은 이 사람의 권한, 준석이의 권한은 자권, 아들 권한, 대리권 모권, 엄마 권한, 모자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대리권 복대리권처럼 자권은 모권으로부터 탄생, 전래한 권리나 권한으로서 모권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가 없어. 1번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대리인이 자기 권한 내의 행위를 시키려고 선임한 거거든. 그 말은 곧 내가 못하는 것은 얘도 못해. 얘의 권한은 맥시로 커봤자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나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이 논리를 조금 연장을 하고 논리를 좀 풀어보면 대리권이 0이 되면 얘는 0보다 클 수 없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죠? 0 되는 거죠. 그 한글로 표현하면 뭐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줄여서 뭐라 한다고? 복임행위. 말은 자꾸 줄이거든. 복임행위. 복대리인 선임행위 줄임말이에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뭐가 아니라고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임할 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거든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본인 이름으로 해야 돼. 현명을 해서. 근데 수진이나 엄마가 준석이를 선임할 때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삼촌을 대리해서 삼촌 이름으로 대신 선임해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자체는 뭐가 아닌 거다?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닌 거예요. 여기 파트가 약간 간장 공장장처럼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약간 그렇습니다. 헷갈립니다. 세 번째, 복대리인은 항상 언제나 임의 대리인인 거야. 자, 준석이를 선임한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는데 복대리인은 100% 임의 대리인인 거야. 왜 그러냐면은 선임했기 때문에요. 선임이 뭐죠? 선임은 대리권을 수여한 거야.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은 선임 수권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거야. 대리권 수요로 발생시킨 대리권이 뭔데? 임의 대리권이죠.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다. 족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했건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했건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거죠. 항상 대리권 수요받아서 대리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 얘를 대리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을.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됐어요, 이거. 헷갈리겠죠, 여러분들. 바꿔서 막 내면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복임권. 수진이나 엄마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복대리인 선임할 권한. 그러니까 그 책임, 뒤따르는 책임 한번 보겠습니다. 수진이 임의 대리인이고 그다음 법정 대리인이고 둘 중에 한 명은요. 복대리인 선임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임하려면 승낙받아야 되고 본인이 승낙받아야 되고 둘 중에 한 명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임을 못할까요? 둘 중에? 임의 대리인 선임 못해요.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임의 대리인하고 법정 대리인 중에 본인하고의 신뢰관계, 신임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기게 된 게 어느 쪽이죠? 신임, 믿음에 의해서 된 거. 임의 대리인이죠. 그렇잖아요?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거잖아. 본인이 대리권을 준 거예요. 이렇게 수진이에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임의 대리인을. 얼마나 믿었으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대로 책임지겠다고 했을까. 자기 집 파는데 대리권을 준다고? 그럼 내 집을 얼마에 팔 것인지 대리인이 결정하면 그 돈만 받고 넘기겠다는 거니까 엄청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인물 중에 내 아파트 파는데 대리권 줄 만한 인물이 있는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걔가 계약 결정하면 무조건 토도 안 달고 그대로 이행할 거야. 많이 떠오르지 않을걸요,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신뢰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신뢰를 함부로 연장시키면 되나? 만약에 이 수진이가 자기 마음대로 복대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면 이거에 부당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선임되고 나면 누구를 대리하는 건데? 수진이를 대리해, 삼촌을 대리해. 삼촌. 이 계약 효과는 삼촌에게 생겨. 근데 이 삼촌은 수진이를 믿고 대리권 준 것이지 얘를 믿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임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대리인이 된 사람은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에 비해서 이 엄마는요. 엄마는 뭐 아이하고 무슨 신뢰관계가 아니고 그냥 혈연이죠, 혈연.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지 뭐 아이가 대리권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 판단하에서 알아서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에 해당하는 본인들은 하나같이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애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대리권 수여에 승낙받는다는 복대리인 선임하고 싶은데 얘야 우리 귀염둥이 이렇게 엄마가 지금 복대리인 좀 선임하고 싶은데 승낙 좀 해줘 라고 말하면 승낙할 상황이 아니잖아. 제가 어린애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 판단해서 선임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부터 시작을 해보면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120조 121조 이 두 조문이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에 할당된 조문이에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이게 무슨 대리인데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부여되었다고. 임의 대리라는 소리예요. 그냥 임의 대리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안 쓰고 괜히 베베 꼬지 말고.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문장 속에 두 개의 예외가 나와 있죠.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뭐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뭐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승부가 있으면 승부.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복임권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수진이가 삼촌한테 삼촌 근데 제가 좀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웬만큼 일은 진척됐는데 나머지 마무리는 준석이 좀 시키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삼촌한테. 준석이도 똘똘하고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삼촌 허락해줘요 라고 해가지고 삼촌이 준석이 괜찮지 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신임이 연장이 된 거잖아. 그럴 때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승낙을 받아야 돼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는 뭐냐? 이게 60년대 만들어진 민법이거든요. 지금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만들어진 거여서 저기 부득이한 사유로는 주로 책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연락 두절 이런 거예요. 연락 두절.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던 시절이에요.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렇죠. 집에 나가면은 개인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퇴근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대리인 선임해야 되는데 본인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어서
복된 선임해야 되는데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들을 예를 듭니다. 어쨌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전조의 규정, 그러니까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이거죠. 선임했을 때 이미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여기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면 보세요. 수진이가 준석이를 선임했어요. 삼촌 허락받고 승낙받고. 그래서 준석이가 삼촌 이름으로 계약을 하다가 얘의 잘못으로 삼촌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이렇게 손해. 그럼 얘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여기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선임한 수진이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선임한 자로도 책임이 있어서 선임의 책임이 있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를 선임한 거야. 잘못 선임한 거야, 애를. 또는 감독을 안 한 거야. 감독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한 과실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으면은 니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 연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손해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임했고 최선을 다해서 감독했는데 사고가 터져가지고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선임 감독상의 무과실이면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뭐가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다?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 감경이에요. 얘의 책임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책임 감경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본인의 지명이에요. 지명. 그 복대리인 선임하라고 승낙해달라고 삼촌을 찾아갔더니 삼촌이 그래? 야 그러면 준석이도 괜찮지만 내가 알고 있는 애가 한 명 있거든? 얘를 지명해 준 거예요. 얘를. 아까 걔 상업은행 걔 이중매매 적극 가담한 걔 얘가 내 실체를 모르고 삼촌이 얘를 지명한 거야. 얘를 선임해라고. 사기꾼을. 그랬으면 만약에 이 수진이가 얘가 사기꾼이고 이상한 애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삼촌 제 소문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좋았죠. 그러면서 얘는 얼마나 이상한 애인데 쟤는 안 돼요. 쟤 말고 라고 말라 있어야 되는데 안 말린 거야. 이상한 애인데. 그래가지고 사고가 터졌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로 책임을 줄여놓고 있어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는 선임했어요. 본인이 지명한 자를. 그랬을 때는 책임이 아까보다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줄겠지. 내가 사고 쳤을 때. 그 사람이 부적임자다. 또는 불성실한데 가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일 때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여기도 이중부정을 남발하고 있는데 부정의 부적이잖아요.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요. 그럴 때에만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알고도 제가 순 이상한 애라는 걸 알고도 삼촌에게 통지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됐을 때도 잘랐어야 되는데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자를 수도 있거든요. 해임도 안 한 거야. 태만히 한 거야. 게을리한 거야. 그래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때만 책임지는 거야. 그 외에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줄어들다. 책임 감경.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미 드린 이야기예요. 법정 대리인으로 갈게요. 애 엄마. 법정 대리인 조문은 되게 짧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런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선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들은 상태가 안 좋잖아. 하나같이. 미피피들. 걔들한테 가가지고 복대리인 선임해달라 그러면 어린 애는 뭔 소리냐고 복대리인은. 엄마 그게 뭔 말이에요. 너겟이나 구워줘요. 이렇게. 그렇게 나올 건데 애는. 그러니까. 그게 자유롭게 자기 판단에 선임하는 거야. 대신 여러분들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나요? 고난이 크면 책임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더 커요, 적어요? 얘보다, 이미 대리인보다. 커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커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한다는 게 뭔 말이냐. 네가 책임만 질 것 같으면 네 마음대로 선임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내 판단하에서 선임을 했는데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사고를 쳐가지고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선임을 잘못했고 감독을 게을리했고 그런 과실 없어도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되는 거죠.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 큰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 큰 책임이에요.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 더 큰 책임이지. 고난이 크니까 책임도 큰 거죠. 그 다음에 책임 감경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임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정,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그럴 때에는 전조 제1항 122조의 전조는 121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있다. 책임이 줄어드는 키워드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 이게 전조 제1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원래는 무슨 책임이었는데 법정대리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무슨 사정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사정이 있으면 뭐가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다? 과실. 선임 감독성에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수준으로 책임이 떨어진다는 것. 책임 감경. 됐어요. 책에도 거기 표가 좀 정리되어 있으니까 연습하시고 자꾸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시면 돼. 설명하기 혼자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설명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지위, 준석의 법적 지위를 볼게요.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제1항에 보시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고요? 본인을 대리한다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는. 그러니까 얘도 본인 대리인이고 얘도 다 본인 대리인들이에요. 다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 본인이나 제3자 상대방 얘기하는 겁니다. 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하고 똑같은 권리가 뭐가 있대. 대리인하고 복대리인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자를 하느냐. 이 역학 구조를 알려고 이 내부 관계의 계층을 알려고 복자를 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복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과거에 복대리인입니다. 복자를 붙일까 안 붙일까? 안 붙여요. 복자 붙인 대리인들은 없어요. 현실에서는 다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거야. 실제로 대리인이고. 근데 이 대리인하고 이 대리인의 관계를 우리가 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얘도 대리인이라 부르고 얘도 대리인 부르면 헷갈리니까 얘가 복자한 거예요. 그냥. 다 대리인들인 거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 문제 풀다가 잘 못 풀겠으면요. 복자로 떼고 한번 읽으시면 돼요. 그냥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답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내가 또 선임하면 복복 대리인이거든요. 또 선임하면요. 복복복 대리인이고. 그럼 10단계, 다단계 10단계 구조에서 나타나는 대리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요. 갑의 복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냥 뭐라고 한다고요? 대리인이라고 그런다고. 다 대리인들이거든. 그냥. 다 대리인들이에요. 다만 얘는 이미대리인 같으면 본인이 선임했고 얘는 대리인이 선임했고 그거 출신 배경은 살짝 다른데 뭐 선임되고 나면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자관계.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의 존재와 범위는 대리권에 의존한다 그래요. 존재가 의존한다는 것은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범위가 의존한다는 것은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보다 벗어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대리권의 소멸. 준석이의 대리권 소멸 사유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준석이 대리권 소멸 사유는 준석이는 임의 대리인인가요? 법정 대리인인가요? 복대리인은요? 100% 임의 대리인. 그러니까 아까 대리권 소멸 사유를 첫 번째 공통 소멸 사유.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본인이 뭐 하면요? 사망하면 대리권은 뭐 하는 거다? 소멸. 그럼 대리인 자기 자신이 사성파하면 대리권이 뭐하죠? 소멸. 그럼 얘는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하고 맺어놓은 내부적 법률 관계, 임의 대리인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었죠. 얘가 얘한테 맡긴 원인 관계 종료, 위임 사무를 다 마치면 대리권이 뭐 하는 거다? 소멸. 그 다음에 선임했는데 말 안 듣네. 지지 말 안 듣네. 그래서 수권행위를 다시 뭐 하면요? 처리하면 대리권 소멸. 마지막 사유가 모권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엄마나 수진이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준석이 대리권은 자동 소멸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얘들이 사성파 해버리면 사망, 성형형계시 파산해버리면 얘는 살아있어도 멀쩡해도 얘 대리권도 함께 뭐 하는 거다? 소멸한다. 뭐 그런 논리죠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자, 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저희가 어디가 틀렸냐면 대리 행위에 의하여 여기가 틀렸다는 여기에. 자, 아까 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선임하기 때문에. 여기 틀렸어요. 해설 있고. 복대리는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인 거다. 맞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대리인? 본인 대리인.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한다?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인가요?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인가? 임의 대리인 선임했으면. 그래도 그 복대리인도 임의.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인 거죠. 이게 조사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은이 아니고 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매끄러운 문장은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도 무슨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 이렇게 말해요. 임의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이고. 그렇죠? 조사 이런 거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 수진이 같은 경우는 복대리인 선임할 권한 복용권이 없죠. 맞죠? 언제만 선임할 수 있죠? 승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쭉쭉쭉 한번 넘어가고 6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승낙을 얻어서 선임했으면 제대로 선임했네. 그럼 본인에 대해서 승낙 받았으니까 선임과 감독에 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나? 책임져야지. 선임 감독상에 뭐가 있다면? 과실.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해가 생기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키워드네.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럼 책임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어떻게 줄어드느냐? 그 지명된 자가 부적임자다.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고 법조문을 그대로 옮겼네. 맞죠? 그때에만, 요럴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해임을 게을리했을 때, 통지하지 않았을 때.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맞죠? 아무 요건 없이 자유롭게. 9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으면 책임이 줄어들죠. 그랬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게 선임 감독이 뭐가 있을 때만?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하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영향을 받나요? 받죠.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고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 존재하고 범위에 전부 다 의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사망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해도 복대리인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X 소멸하고. 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이 게시되었어요. 성년 후견이 게시되면 그럼 대리권이 없어지고 그가 선임해놓은 복대리인 대리권도 함께 소멸하는 거죠.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가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그럼 복대리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